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방송. 나와 내 아이의 꽃길을 개척 중인 당신을 위한 방송. 아이의 진로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 나의 인생 진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는 진로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맘 시청자 여러분, DJ 막사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DJ 청귤이고요. 네. 막사녀님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봄이었고 저희가 드디어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무사히 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주말 동안 집들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무사히 잘 끝나고 오늘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네요. 그렇구나. 네. 저는 네, 청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목소리에서 이미 느끼실 텐데 독감에 이 트리플 펀치를 당했습니다. 첫째부터 독감이 걸려서 그리고 6살 막내까지 독감에 제가 또 케어하고 하느라 이게 몸과 영혼이 완전 털렸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진로맘이 이제 유튜브로도 들린다네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 유튜브 창에 진로맘 검색해주세요. 이왕이면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진로맘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귤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진로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코너명이 지만갑? 혹? 지만갑이요? 네, 지갑을 만땅으로 채워준다는 건가요? 괜찮은데요. 네, 기대되는데요. 그건 아니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영화 제목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 진로맘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조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늘 활동하던 스튜디오인데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취지면 저희가 가야 되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그분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분이 여기 오셨거든요. 네. 일단 잠시 뒤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 정중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죠? 네.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코너 취지에 맞추려면 저희가 만나러 가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진로맘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피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강사님, 이렇게 미녀의 강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스피치를 부탁해라는 책을 냈거든요. 스피치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담아둔 책. 네, 출판했습니다. 네, 제가 거기 책 안에 있던 구절 중에 말이란 것 누군가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나와의 소통이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너무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나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감동이네요. 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사실 타인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의 소통이 일단 잘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타인과의 소통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런 문구를 제가 적어뒀죠. 정보 전달인데 왜 마음이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게요. 저희 진로맘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저희 듣는 애청자들이 다들 엄마라는 직업을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엄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스튜디오에 와서 뵈니까 네.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좋은 정보를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말들을 좀 여러분께 들려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엄마의 말하기는 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엄마의 말하기. 예. 잠시만요. 저 이거 적어야 되지 질문 않을까요? 크기가 너무 크다 이거 지금. 너무 오늘 우리 네. 박사님 우리가 질문 폭탄을 준비했잖아요. 아, 강사님 모시고.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네. 박사님 듣고 싶은 거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네, 듣고 듣고 싶은 와서 거.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아, 그럼 너무 네,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면 네.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딱딱 맞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활동이 있어서 아는 선생님을 만나서 혹시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대신 신청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곡을 받아왔어요. 자, 신청곡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신청합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맘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음악 듣기 전에 막사녀님 질문하셨던 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저도 어느새 엄마 경력이 25년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독립해서 품을 떠나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은 일도 많았고 그 사이 여러 가지 달콤 짭짤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엄마의 말하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평상시에 저는 이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네. 엄마의 말하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엄마의 말하기 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많이 말을 말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요. 자꾸 말하게 잔소리하게 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 우리가 가족이 아니고 아이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말들을 밖에서는 하지 않을 말들을 사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라는 이유로 그냥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아이하고 처음에 이렇게 잘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엄마의 말하기라고 거창하게 말을 했지만 아이의 마음부터 봐주는 것.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부터 봐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네. 말하기라기보다 듣기 먼저. 잘 들어야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방을 딱 이렇게 가보면 책상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뭐 어떤 말부터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일단 화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나죠. 그런데 화가 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서 원하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조금 정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화난 모습을 보고 엄마가 화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사실 엄마의 마음은 좀 정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화가 나는 순간 잠깐 내 마음을 조금 멈추고 내가 진짜 얘한테 원하는 게 뭐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말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래 너가 좀 청소를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화나는 걸 표현하는 대신에 좀 엄마가 이걸 보니 근데 화나는 걸 또 감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니 좀 화가 나. 네. 그래서 숨을 한번 쉬고 한번 쉬고 이게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말을 이루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깨끗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표현하는 거. 오히려 내 아이에게는 약간 정보 전달식의 감정을 좀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 아이가 어떻게 되줬으면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아이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 감정적인 거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 네. 있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일단 화를 내면 그 아이는 그 엄마의 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네. 면죄부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경우도 있죠. 외려 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저도 지금도 연습하고 노력하는 과정인데요. 네.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엄마가 알아차림하는 거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그리고 그걸 중요한 표현하는 것. 이야기네요. 네, 오늘 아침에 저도 굉장히 화를 내고 왔는데 그게 어쩌면 정말 아이들에게 바랬었던 걸 말하지 못하고 화가 먼저 나가서 어그러졌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화나셨나요 오늘? 이어지 어떻게 보면 사실 애들한테 화낸 거는 오늘은 너무 무거워질 것 같은데. 근데 때로는 잘 생각해 보면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엄마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그거예요. 것도 네. 화가 날 때가 있고 어떨 때 괜찮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이가 전화 와서 엄마 오늘 좀 친구들하고 놀고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집에서 아이 간식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가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떠세요? 감정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에 나가 있는데 엄마들 밥 모임 나가 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못 들어가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순간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괜찮아 라고 너그러워지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아이가 했던 반응은 똑같잖아요. 엄마 나 좀 친구들하고 놀고 가도 돼? 네. 그렇네요. 그런데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 때문에 내가 화가 나라는 거에서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지라고 엄마의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 엄마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스피치가 아니라 뭔가 종교의 힘 같은 느낌이 결국 그렇게 드네요. 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엄마의 말하기의 기본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말하기. 들었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꼭 잘 기억했다가 우리 실천하도록 해요. 네. 실은 저희 진로맘에서 4월에 방송 주제를 입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무거운 듯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강사님을 모시면서 어떤 질문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입시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입시를 알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수시, 정시가 있고 뭐 교과, 논술, 뭐 생기부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 아는데 입시 면접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입시 면접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스피치 수업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가장 큰 영향력은 첫인상에 있다. 네. 이렇게 배웠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도 이 면접관에게 호감을 주는 말하기 네.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네. 면접관에게 호감을 주는 말하기. 이거는 아마 면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첫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보여지는 내 모습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지고 그렇죠. 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내용 준비에 많은 신경을 쓰세요. 네. 아주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 네. 근데 그것만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첫인상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how, 어떻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예전에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면 우리 미팅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님들 한번 뭐 예전 설레이는데요? 네, 요즘에 뭐 잘 안 하는 것 같은 소개팅이나 미팅 생각해 보면 그때 딱 갔을 때 누군가가 들어올 때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성분, 우리 어머님들이시니까 남성분들에 대한 느낌, 호감도 이게 결정되지 않나요? 거의 뭐 점수가 딱딱딱 나오죠. 네, 나오죠. 오늘 괜찮겠네. 오늘 어렵겠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첫인상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첫인상이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고 나면 그 목소리를 통해서 또 굉장히 자신감 있구나. 목소리를 들으니 성격이 별로일 것 같아. 이런 걸 판단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각적인 보여지는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건 뭐 예쁘고 밉고 잘생기고 못생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이미지, 인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면접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당당함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거 보고 그 사람의 이 사람 단정함? 네, 단정함. 그래서 복장을 신경 쓰는 이유도 그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게 표정이에요. 표정. 우리가 긴장을 하면 표정이 굉장히 이게 경직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약간 경직돼 있어요. 너무 자유로우신 것 같네요. 경직돼 있으면 그 네. 보는 사람도 이렇게 딱 보면서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긴장하고 있네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정의 부드러움. 면접관하고도 밀당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 외적인 부분에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세예요. 걸어 들어갈 때나 앉아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시더라도 꾸부정하게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어깨를 당당히 펴고 허리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하면 이 사람 굉장히 자신감 있나 보다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말 한마디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걸어 들어와서 앉는 순간에 그 사람의 첫인상은 거의 뭐 예전에는 뭐 6초다 3초다 이랬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0.3초 안에 결정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눈 마주치면 바로네요. 네. 그러니까 걸어오는 모습을 통해서도 준비돼 있구나. 저 굉장히 자신감 있나 보네. 기대되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용도 준비해야 되지만 내용을 준비한 후에는 그걸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연습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년 네. 전에 강사님 첫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모든 말씀하신 모든 걸 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면접을 볼 때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질문도 네, 청규님 또 다른 질문 뭐 드릴 거 있을까요? 네, 있죠. 네.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게 고3을 제가 맡았어요, 요번에. 네. 그래서 고3들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하고 항상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씁쓸해 보이고 뒷모습 보면 이렇게 안쓰럽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마냥 어리기만 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 학생들이 실수하게 되는 언어 습관들,
또는 그 듣는 이가 거슬리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하는 그런 말하기 습관들 네.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도 그 비언어적인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면접에서 주의해야 하는, 근데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네. 말하기 습관, 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네, 한번 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거는 뭐 꼭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 많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면접할 때 있어서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질문을 던졌을 때 결론부터 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대부분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스피치,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결론부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낸 후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네. 특히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을 충분히 말할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명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적게는 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하루 이틀 안에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첫인상 느낌과 그 다음에 말을 했을 때 그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렇겠네요. 네,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저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연습이라는 게 요즘에는 도구가 굉장히 좋잖아요. 핸드폰 보면은 녹음 기능이 있고 또 동영상 그렇죠. 예, 촬영할 수 찍어보는 있죠. 거. 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태도의 습관들, 뭐 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린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말할 때 손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산만한 느낌이 들어요. 안정적이지 않고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말할 때 습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또는 뭐 이렇게 이런 거지 습관어, 불필요한 습관어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네. 녹음에서 이렇게 같은 습관어가 들리는 말하기와 그냥 그런 군더더기 말이 없는 말하기 두 개를 들려주고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겠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군더더기 예, 없는 명확한. 예, 그 군더더기 있는 말들은 자신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어도 혹시라도 그런 습관적인 표현이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보거나 음성 녹음을 해서 한번 피드백 스스로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미경 선생님 교회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이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 꼭 들으라고 얘기해야겠네요. 네. 조금 말씀 들으면서 저도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스스로도 많이 체크해보고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귤님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있으세요? 네, 4월 주제가 입시라서 조금 벗어나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함께 들으시죠.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oard 날아다니 네. 음악 참 좋았어요. 네. 그럼 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 질문 같지만 말을 잘하고 싶은데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팁이 있을까요?
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하기에는 성과의 말하기와 관계의 말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의 말하기라고 하면 아까 이제 면접 같은 경우나 또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목적이 있잖아요. 성과를 위한 말하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의 말하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예, 이럴 때는 어떤 연결될 수 있는 사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잘 들어주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통이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대중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서 말해서 스탠딩 스피치라고도 얘기하고 또 퍼블릭 스피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잘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아 듣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지?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떤 걸 궁금해할까라는 부분을 들어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분들에 가서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미리 그런 분들은 어떤 걸 궁금해할까라고 사전 조사를 하는 작업 역시 잘 듣는. 네. 나이나 네, 연령, 나이나 중요해요. 나이, 연령 또 뭐. 문화 수준, 심지어 저희가 할 때는 교육 정도, 사는 지역, 뭐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결국 중요한 건 배려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는 사실 말하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잘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스피치의 완성은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스피치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일방적인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은 뭐를 원하지, 뭐를 듣고 싶어 하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문의 현답이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이 스피치가 감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도 이게 감동이 아닌가. 이게 사람 사이의 소통, 배려,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바탕이 돼서 성공적인 스피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좋은 말하기는 같이 호흡할 때, 같이 소통할 때 완성이 된다는 걸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서 개인적인 사적인 그 대화에서도 집에 왔을 때 내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라고 한 날은 왠지 마음이 무겁고 혹시 실수한 게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말을 이제 많이 듣고 온 날은 그런 부담감이 없고요. 그리고 또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유난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옆에서 고개 끄덕여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지라고 이렇게 한두 마디씩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라는 게 이제 소통을 위한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말하기라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명심하고 정말 말 잘해보는 사람이 되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로밤. 오늘 귀한 강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막사님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죠? 잘 새겨서 저희 실천하며 또 이제 약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듣고 싶은 곡 계시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엄마의 말하기라는 얘기를 해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 신청하고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활동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강사님 정말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강사님의 신청곡은 마지막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진로맘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보이는 라디오. 지금 유튜브에 진로맘을 검색해보세요. 작년 12월에 막사녀님과 제가 신규 멤버로 소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4개월 만에 저희가 코너를 맡았습니다. 감격적이죠. 아, 네, 감격적이기도 하고요. 부담도 네, 너무너무 됩니다. 부담됐고요. 네. 오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네, 괜찮았나요? 자체 평가하는 건가요, 지금? 네, 네,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요. 잘해봐요. 자, 이제 우리의 처녀작 지만갑 코너 첫 방송 마무리 해야겠네요. 며칠 전에 첫째 공개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반 모임과 또 저희 마을 나름 친분이 두터운 엄마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로 아이들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또 교육과 육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그랬어요. 네. 서로 다른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의 길을 가지만 네. 모두가 이 길이 맞나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물으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서 들어주고 네. 공감 또 조언해주면서 함께 하는 것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를 인연으로 아이 때문에 만났지만 결국 나의 친구가 되고 같이 하는 그런 동료가 되고 동지에도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만남은 인연이요, 관계는 노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정말 우리도 운명처럼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깊은 인연으로 우리 진로맘도 늘 함께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쭉 잘 갈 수 있겠죠? 지만갑도.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로맘 화이팅! 지만갑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오퍼의 박은영, 진행의 김수정, 한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진로맘 방송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정미 강사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